교과서가 지약사지. 지약사의 국어의 규범과 변화에서 4단원에서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그 중에서 한글 맞춤법. 오늘 할 거는 한번 읽어볼게.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체계. 앞에서 배운 음운 변동이 우리말 발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말 표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원칙이 되는 한글 맞춤법을 알아야 한다. 맞춤법 공부는 복잡해 보여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기 쉽지만 그 밑바탕에 자리 잡은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이해한다면 개별 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음운 변동하고 한글 맞춤법이잖아. 음운 변동은 당연히 발음에 대한 얘기야. 네. 그런데 한글 맞춤법은 표기에 대한 얘기야. 소리 나는 대로만 적는다면 얼마나 편할까? 아, 마음이 저린다. 걔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아니지, 내가 들어보니 정말 어이가 없다. 앞으로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 말아야겠다. 그래,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쓰는 게 더 어렵지 않냐? 네. 이렇게 쓰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소리 나는 데 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린다는 저린다로 써야 되고, 걔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어이, 이거는 뭐 코미디에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어이가 없다. 이래라 저래라 붙이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걔 띄우는 거야. 네. 나을 거야. 한글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한글 맞춤법을 지키지 않아 사람마다 적는 방식이 제각각이라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 의사소통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중요한 단어로.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시작된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한글 맞춤법이 시작되네요. 네.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네. 한글은 표현 문자이므로 소리대로 적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표현 문자. 예컨대 구름, 나무, 달리다 등이 모두 이 원칙에 따라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꽃이란 단어를 생각해보자. 이 단어는 환경에 따라 꽃, 꽃이, 꽃만처럼 발음이 달라지는데 이를 소리대로 적는다면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독서의 능률도 떨어진다. 그래서 의미 이해를 위해 원형을 밝혀 적으라는 의도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이 더해진 것이다.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것은 의미 이해를 위해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 다음에 맛보기에 제시된 표기 중에서 이렇게까지를 이렇게까지로, 없다를 없다로, 열심히를 열심히로 잘못 쓴 것 등은 소리나는 대로 적다 보니 어법에 어긋난 경우이다. 반면 절이다를 절인다로, 똑같이 읽는 거 똑같지. 어이가를 어이가로, 이래라 저래라를 이래라 저래라로, 나으를 나으로 잘못 쓴 것은 원형을 잘못 추측하는 바람에 저지른 실수이다. 소리대로 적으라는 것과 어법에 맞도록 적으라는 것은 얼핏 보기에 서로 충돌하는 원칙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맞춤법을 어렵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지만 이는 표음이라는 한글의 기본적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정한 대원칙이다. 이 점을 이해하고 평소에 올바른 표기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훨씬 정확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총칙 1에 나타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으라는 것 플러스 어법에 맞도록 적으라는 것,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표현 문자라는 한글의 기본적 기능에 충실하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정한 두 번째 원칙이다.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 방법과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어법에 맞게 적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를 원칙으로 하였다. 표음주의는 소리나는 대로 적기 때문에 쓰기에는 편하지만 읽어서 그 뜻을 해석하는 데는 매우
불편하다. 반면 표의주의는 어법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어서 그 뜻을 파악하기 쉽다. 그렇지만 발음과는 동떨어진 표기가 많아서 표기의 원리를 학습을 통해 터득해야 한다. 표음주의 원칙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부터 계속 지켜지다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면서 표의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 표준어의 조건. 표준어.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 국민이 공통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네. 지방말은 아니야. 네. 그래서 표준어의 조건을 보면 계층적 조건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야. 교양 없는 말들, 비어, 속어, 은어는 표준어가 아니다. 비어, 속어, 은어는 다 알지? 네. 그 다음에 시대적 조건, 현대의 말이다. 과거에 쓰이던 말, 고어는 표준어가 아니다. 네. 지역적 조건은 서울, 지역 방언은 표준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투리는 표준어가 아니라는 얘기지. 예. 그래서 소리대로 적기와 어법대로 적기의 그 차이를 한번 보면, 아, 요건 A급 문제로 해당하겠네. 소리대로 적기와 어법대로 적기를 보면, 소리대로 적기는 표음주의,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 소리와 표기가 완전히 일치함, 한글이 표음 문자이므로 표음이라는 한글의 기본 기능에 충실함. 장점, 소리대로 적음으로 쓰기에 편한. 단점, 같은 단어라도 환경에 따라 달리 적음으로 읽을 때 불편함. 어법대로 적기, 표의주의,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방식, 소리와 표기의 불일치, 읽을 때의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 장점, 읽을 때의 뜻을 파악하기 쉬움. 단점, 원형을 적다 보니 발음과 멀어진 표기가 많아짐. 알고 보면 쉬운 띄어쓰기. 영어는 무조건 모든 단어를 띄어서 쓰면 되고, 중국어나 일본어는 문장을 쓸 때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의 경우는 띄어쓰기 규칙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실제로 글을 쓸 때 많은 사람이 가장 어렵고 까다롭게 느끼는 것이 띄어쓰기다. 하지만 기본 원리만 알면 그다지 막막하지도 않다. 띄어쓰기와 직접 관련 있는 주요 조항들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띄어쓰기.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47항 보조 용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기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어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어는 띄어쓴다. 요거는 당연히 A급 문제하고 킬러 문제가 충분히 나온다. 아마 그 한글 맞춤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해당하는 것일 거다. 이 부분은 자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예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해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시까지 하는 것. 여기는 뭐 아주 문제 공장이네. 문제 공장이다. 이 조항들을 종합하여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을 요약해보면,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 다만 단위성 의존 명사가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함께 쓰일 때 합성 동사가 아니고 조사가 안 붙은 본 용언의 뒤에 보조 용언이 올 때 등은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가 될 것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띄어쓰기를 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 그렇지? 네. 다만 단위성 의존 명사가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함께 쓰일 때 합성 동사가 아니고 조사가 안 붙는 본 용언의 뒤에 보조 용언이 올 때 이런 것들은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야. 위에 맛보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자. 한테는 조사이므로 나한테처럼 붙여 써야 하고, 하는 개의 개는 거시가 줄어든 것이므로 하는 개처럼 띄어 써야 한다.
의존 명사니까. 네. 한편 들어보니는 본용은 들어와 보조용은 보니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네. 그래서 각각 그 41항, 42항, 47항에 대한 얘기였네. 자,